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 마켓캡 약간 하락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완만하게 상승을 한 후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과 일본이 준기축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최대로 지원해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을 했고 일본 아베 전 총리가 피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연준이 7월과 9월에 또 금리를 올릴 것인가 얼마를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향방,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 방향을 오늘 먼 산 언덕을 보면서 혼자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금리 7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린 후에 바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몇 가지 차트와 그레이스케일의 변동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봤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연준 부의장 레어 브레이너는 디지털 자산 공간이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고 초기 산업을 규제한다는 것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금융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며 포괄적으로 만들고 디지털 생태계의 고유한 방식으로 작용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너무 커지거나 상호 연결되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전에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건전한 규제를 위한 기반을 지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 있는 가격이 특히 문제지만 디지털 자산 산업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미래에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기술과 금융공학만으로는 위험한 자산을 안전한 자산으로 바꿀 수 없고 상당한 투자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 금융 시스템은 아직 시스템 위험을 제기할 만큼 규모가 크거나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상호 연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잘 억제되도록 규제 대상의 어떤 활동들이 제약 조건에서 허용되는지를 확립할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아직도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발판이 다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동성도 없어지고 주식과 같은 부류로 속하겠지만 아직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체인 분석회사 글래스노드의 최신 뉴스레터를 보면 현재 가격 움직임이 암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페드의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가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비트코인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쁜 소식에서 좋은 소식으로 인식되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19,000불에서 21,000불 사이에서 압축되고 있는 반면에 스위스 블락이 제공한 비트코인 리스크 시그널은 상당히 완화된 위험을 반영하고 있어 6월에 약한 가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뚜렷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고 FOMC 회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연준 정책이 우유부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연준이 충분히 약해진 경제를 위해서 행동, 방침을 바꿀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을 유통 중인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으로 나눈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인 SSR 매트릭을 보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상당히 많아졌고 SSR 지표 상태가 과매도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어 2만 달러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점유율 증가는 비트코인이 과매도되었음을 시사하기에 상당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FOMC의 결정 문제라고 FOMC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세 가지 펀드 구성 요소를 7월 6일자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세 가지 펀드 중에 첫 번째부터 보십시오. 그레이스케일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EX, X 이더리움 펀드입니다.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 펀드인데 상당히 놀라는 것은 칼다노 에이다가 31.69%나 된다. 솔라나가 25.43%, 폴카닷 13.90, 아발란체 10.87, 폴라곤 매틱이 8.45, 코스모스 아톰이 5.25, 알고랜드가 4.37로 펀드에 보면 7가지 펀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칼다노 에이다와 솔라노 솔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시총 상위 펀드, 라지캡 펀드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68.88%, 이더리움이 25.22%, 칼다노 에이다가 2.7, 솔라나 솔 2.23, 아발란체 아벡 0.96%로 아직도 솔라나가 존재하고 있고 칼다노 있고 아발란체 있고 이 세 개가 칼다노, 솔라나, 아발란체는 아직도 그레이스케일 상일 펀드에서 소속이 돼 있다. 많은 것이 없어졌는데 특이한 점은 보면 아까 스마트 계약 컨트랙 PXE 펀드 구성 요소 스텔라 룸에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디파이 펀드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유니스왑으로 되어 있다. 56.35가 유니스왑으로 되어 있고 14% 마켓다오, 12.44% AAV 아베 12.44%가 되고 컬브 CRB가 7.48%, 앰프 AMP가 5.52%, 컴파운드 파이낸스 컴프가 4.7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대부분은 유니스왑이다. 제 조정 결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없어졌습니다. 체인 링크도 없어졌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없어졌고 특이할 만한 것은 유니스왑이다.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것을 추가하고 어떤 것을 뺐는지 라지캡에서는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크립토 전략가 스티븐슨의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상당한 랠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MACD 이동평균 수렴 다이버전스 지표가 추세 반전 또는 지속이 발견되어서 비트코인이 MACD 크로스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도표를 올렸는데 여기 보면 2021년 7월 상승을 했죠. 2022년 1월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하락은 했지만 지금도 단기간으로 또 다른 작은 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시장 구조에 대해서 이더리움과 같은 비트코인도 이중 바닥 패턴인 아담과 이브의 교과서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약 21,400달러를 지지를 받고 강세 페넌트 패턴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바닥을 테스트하면서 구조를 유지하려면 이 영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 영역만 유지가 된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지만 비트코인이 여전히 장기적인 약세장에 있음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단기 추세는 약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 추세는 하향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중에는 전체 시장에 대한 하락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